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마이의료 데이터 추진 TF 현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 분야 마이 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료 분야 마이 데이터라는 자체는 우리 그냥 아까도 앞에 분들이 설명하셨지만 마이 데이터라는 자체가 나로 인해서 흐트러져 있었던 정보들을 다시 내가 받아서 내 주권하에서 나한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를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료 분야도 동일합니다. 내 개인 정보를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의료 데이터들을 한 군데서 모아서 관리도 하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막 활용을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진료라든가 건강 관리 서비스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이제 의료 분야 마이 데이터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이 데이터하고 이제 빅데이터 개념이 약간 좀 혼란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이 데이터라는 자체는 아까 정의에서도 보였다시피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제 식별이 가능한 겁니다. 식별 가능해서 본인의 정보를 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빅데이터 형태로는 아마 이제 가명이라든가 익명 정보를 통해서 아주 다수의 의료기관에 이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여기는 벌써 이제 마이 헬스웨이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마이 헬스웨이보다는 현재 우리 있는 이 각종에 있는 진료 기록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우리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들이라든가 유전체 정보들, 이것들을 다 우리 진료 서비스라든가 건강 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의료기관마다 이제 각종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데, 그런 서류 발급하는 전자 발급에 대한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질적으로 의료 환경 자체가 아주 참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대국민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활용 의사와 실질적으로 활용 경험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봤더니, 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한테 이제 좀 필요로 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한 76.9%가 있었는데, 근데 현재 써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30% 정도뿐이 활용해본 경험이 없다.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떤데 대부분 했었을까요? 저희가 대부분 보게 되면 1, 2차 기관에서 내가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 그 자료를 가져가서 활용했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대해서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좀 갖고 와라 그랬을 때 한 번 정도 해봤지,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국민들 인식에서는 그렇게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는 각 병원마다 다 지금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든가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려 그러면 거의 못 받아보시죠. 그래서 이제 각 병원이라든가 A라는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 그러면 가까이 가서 다 진료 기록을 떼어서 갖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료 데이터 접근성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 산업계라든가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까 각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 자료를 찾아야 되는 문제도 생기지만, 이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산업계 쪽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지금 개인,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아마 보시겠지만 각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이분들한테 제공해야 될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각 의료기관마다 다 일일이 가서 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산업계 쪽에서도 그런 서비스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좀 생태계 형성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흡한 게 지금 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분절적인 거라든가 의료기관의 별도 협의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의료 쪽에서는 각 파트마다 지금 각 부처 뭐 과기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저희 복지부라든가 각각에 대해서 다 따로가 분절적인 뭐 실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앞으로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져오려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우선 공공기관에 있는 뭐 건보공단이라든가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선 먼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진료기라든가 이런 정보까지 좀 활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지금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렇게 보면 뭐 심박수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3단계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헬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흘러가게끔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에 대해서 따로 해서 실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던 것을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잘 흘러가게끔만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증 사업까지도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의 큰 모양을 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수집 가능 데이터하고 이제 활용 서비스에 대한 그 중간 단위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의료 분야의 어떤 이런 생태계 정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이제 마이 헬스 웨이라는 형태의 용어를 썼는데, 이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좀 약간 좀 아마 그 구분이 좀 명백하게 아실 텐데,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생태계가 한꺼번에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형태의 틀이라서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수집 가능 데이터, 의료기관 데이터라든가 개인 건강 정보라든가 공공기관 데이터들이 다 이런 헬스웨이를 통해서 개인의 우선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내가 또 봐가지고 저쪽 기관에 내 의사한테 제공한다든가 내 건강 서비스를 챙기기 위해서 필요한 쪽에다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보고 어떤 형태로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될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나 주권하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요소 기술들이 좀 많이 뭐 필요한데, 뭐 각종 표준화라든가 이 안에 좀 더 이제 이건 앞으로 좀 더 미래적인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까지 세부적인 요소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라는 자체는 아까 앞에도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현재 건강보험 데이터라든가 병의원 데이터, 그다음에 뭐 혈압이라든가 혈당, 운동량 이런 각종 개인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유전체 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아마 가서 얻으시려 그러면 다 따로 다 얻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산업화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상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제 마이 헬스웨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 모든 데이터들이 이 라인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헬스웨이라는 자체는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라는 자체가 어디 뭐 저장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자료, 건강보험 데이터들이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쪽에 어떤 정부기관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서 제3의 활용기관으로 바로 넘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반드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오케이, 이 데이터 나한테 수집해줘, 오케이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어느 기관에다 줄 거야? 그러면 그것도 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내 허락하에 어떤 데이터만 주게 가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자체를 구축하게 되면 저희가 아마 이제 우리 개인별로 본인 의료 데이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다 이게 열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이라든가 일반 진료 시에 뭐 의료진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의료 데이터를 갖다가 건강관리 서비스, 지금 요즘에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일반 병원에서도 하긴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도 지금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헬스웨이를 통하게 되면 우리 가장 쉬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열람하거나 의료진의 의사결정하거나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거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서류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은 가끔가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체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서류 발급이라든가 이런 발급 서비스까지도 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4대 분야 12대 세부 과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흘러다닐 수 있게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 체계가 다 그런 분야가 있는가 동시에 이것을 갖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한꺼번에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도 계산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의료라는 자체가 국민들이라든가 의료계라든가 관련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들이 좀 구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형태를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국민 소통 전략도 지금 마련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부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게 되면 수집 체계 같은 경우, 수집 체계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각 의료기관마다 데이터들이 저장하는 방식 이런 것이 서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다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또 그 데이터들 중에서 다 한꺼번에 다 전송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집 항목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수집 항목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좀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들은 어떤 표준으로 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런 표준화된 정의.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 지금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제가 병원에 가서 무슨 데이터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전송시켜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아니면 그 데이터 제공기관이 무조건 100% 반드시 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제공기관의 참여 유인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현재 이게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했을 때에 따른 비용 지불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각 그 병의원들 같은 경우도 인증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좀 개선을 해서 이런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좀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통합 정보로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6만여 개 이제 의료기관들이 다 앞으로 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그런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아무 기관이나 막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데이터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에 대한 인증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데이터가 어느 기관에 가 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내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한 어떤 그 고유번호라든가 이런 식별 체계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도 인증 체계에 대한 어떤 그 구축, 그다음에 각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에 서로 왔다 갔다 연계할 수 있는 표준 연계 API 같은 것들을 다 정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저 세부 추진 과제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활용 기간이라든가 또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파트에 보게 되면 현재 저희가 지금 나의 건강 기록 앱이라는 걸 현재 지금 만들어서 좀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 기록 앱을 갖다가 이건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앱을 통해서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제공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기관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선 기본적인 앱을 정부 차원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앱은 나중에 가면은 일반 활용기관에서 더 좋은 앱들이 개발이 돼서 그쪽에서 아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활용기관은 이제 나중에 아마 좀 보시겠지만, 활용기관이 수도 없이 많은 서비스를 아마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료기관은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금융 쪽도 있을 거고, 무슨 건강관리업체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기관이 있을 텐데, 그런 기관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의료정보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우선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사전 심사를 좀 통해서 우선 연계 관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세부적인 데이터 암호화라든가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R&D 기술 개발에 대한 과제들도 발급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법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거버넌스, 대국민 소통 전략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마이의료 데이터 도입에 의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서 아무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 아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먼저 오픈시키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진료기록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2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로그까지 3단계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큰 형태의 이제 확대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혹시 뭐 삼성폰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나의 건강 기록 앱을 갖다 아마 활용하시게 되면 현재 최근에 대한 1년 동안에 대한 자기 병원에 갔던 거, 약 탔던 거 이런 정보들을 공공기관 심평원이라든가 건보공단 쪽,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나의 건강 기록 앱을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2023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모든 서비스가 아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생태계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내년도쯤에 일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파일럿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시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의료기관까지 좀 참여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도 전송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아마 좀 전에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활용 기간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이 활용 기간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의료 데이터들이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다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무조건 다 오케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감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활용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마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 기관이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만약에 하신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저희 기준에 맞춰서 뭐 서비스 제공, 뭘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 체계를 물리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어떤 전문성들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현영남 팀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